노년에 행복하려면 꼭 줄여야 할 9가지.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젊을 때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아서 행복을 늘 뒤로 미루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더 평화롭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덜어낼 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음속의 짐을 줄이고 생활 속의 무거운 습관을 내려놓으면 삶은 훨씬 더 가볍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꼭 줄여야 할 9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작에 앞서 노년에 꼭 줄여야 할 9가지라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복 가득 담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걱정입니다. 걱정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노년의 삶에서 걱정이 차지하는 무게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건강이 걱정되고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또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실험에서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상상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걱정이란 결국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듯 근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러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걱정을 줄이는 것이 노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손주가 학교에 가면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자식이 회사에 가면 혹시 해고되지 않을까? 밤에 잠을 잘 때도 내일 병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느라 깊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건강검진 결과로는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걱정만 하시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하루에 10분 걱정 정리 시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 더 이상 걱정을 붙잡지 않고 그냥 내려놓는 거죠. 이 습관 덕분에 표정도 밝아지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없다면 그냥 내려놓는 것이죠. 걱정의 무게를 덜어내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은 가까이 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물건입니다. 노년의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부엌에는 쓰지 않는 그릇들이, 방 구석에는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이 자리 잡고 있죠.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은 오히려 불편해지고 삶은 무거워집니다. 일본의 사상가 스즈키 다이세스는 비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니멀리즘을 연구한 서양의 심리학자들은 물건이 적을수록 불안감이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이죠. 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모은 물건이 너무 많아 집안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면 이건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어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많은 물건 중에서 진짜 할머니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작 자신이 애착을 가진 건 몇 가지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조금씩 물건을 줄였는데 집이 넓어지고 마음도 시원해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노년에 중요한 건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고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에 확신이 강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붙잡고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바로 부드러움을 배우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비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순간 관계는 훨씬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중 타인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집을 줄일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관계가 원만하면 정서적 안정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남편은 늘 자신의 방식대로만 집안일을 하려 했고 아내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매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남편은 고집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툼은 줄고 웃음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집을 줄인다는 건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손주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노년의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불필요한 비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비교라는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옆집 친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들어갔다는데 우리 손주는 그렇지 못하다며 속상해하고 또래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자꾸만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행복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독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비교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 불행해지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둘 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 뿐이지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비교는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순간순간을 바라볼 것을 가르쳤습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친구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친구는 더 건강하고 자식도 더 잘 되고 여행도 더 다닌다며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건네준 그림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랑 노는 게 제일 좋아라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행복은 이미 내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노년에 가장 필요한 태도는 비교가 아닌 감사입니다. 내 삶의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볍게 웃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지나친 미련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건 현재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후회가 많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동양의 지혜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일을 붙잡는 것은 이미 떠나간 배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떠나간 배를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람과 물결을 즐기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평생 동안 사업 실패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반복하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실 옆자리 환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을 살아야지 어제를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여 그제야 지난 미련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오히려 더 밝아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나면서 표정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노년은 과거를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을 누릴 시간입니다. 미련을 줄일수록 현재가 넓어지고 남은 시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상처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나 불평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노인은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고 고립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말이 우리 삶을 만드는 셈이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기 전 세 가지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손주가 올 때마다 공부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손주는 점점 얼굴을 찡그리며 오기를 싫어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잔소리를 멈추고 그냥 보고 싶었다. 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손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은 상대를 묶는 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날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건 침묵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더 따뜻한 말, 더 고마운 말, 더 사랑스러운 말을 늘려가자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노년의 외로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7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성급함입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내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격이 조급하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마음이 늘 불편해집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성격이 조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급한 마음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한 노부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늘 조급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얼굴이 벌개지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조금만 늦어도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야 조금씩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늦으면 늦는 대로, 천천히 오면 천천히 오는 대로 기다리는 게 내 몸에도 좋고 내 마음에도 좋다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동양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하면 돌아가라. 서둘러 가려다 오히려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급함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 속에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8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불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불만을 느낍니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젊은 세대가 버릇없다고, 물가는 비싸고 세상은 점점 불편해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평은 들을수록, 말할수록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미국 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즉 불평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우리 뇌를 부정적으로 바꿔버리는 독이 됩니다. 어느 노인의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모임에 나올 때마다 나라 걱정, 물가 걱정, 자식 걱정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그분 곁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늘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네가 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건네니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분 곁에 모였습니다. 불평이 줄어드는 만큼 관계는 가까워지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 불평은 세상이 잘못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는 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는 방식을 바꿀 때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젊을 때는 목표를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노년에는 우리를 묶어두는 쇠사슬이 되곤 합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집착을 줄인다는 건 내려놓을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는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수치 하나하나에 집착하다 보니 마음이 늘 불안했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때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검진은 도구일 뿐이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을 즐기세요. 라고 말해주자 그제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고 늘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식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아이가 더 당당하게 살더라. 집착은 결국 사랑을 숨막히게 하지만 내려놓음은 사랑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도교의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은 천천히 그러나 크게 익어가는 법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함께 살펴본 9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걱정, 물건, 고집, 그리고 비교, 미련, 불필요한 말, 성급함, 불평, 집착. 이 9가지는 모두 우리 마음과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이었습니다. 걱정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건을 줄이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고집을 줄이면 관계가 따뜻해지고, 비교를 내려놓으면 내 삶의 감사가 자라납니다. 지나친 미련을 덜면 현재가 넓어지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성급함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불평을 줄이면 주변은 더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은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행복은 더 많이 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인생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디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일치할 때 온다고 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수록 삶은 더 가볍고 마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덜고 집착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비워낼 때 그 자리에 따뜻함과 감사, 그리고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볍게,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따뜻하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평온하고 더 빛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